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곧 자진 사퇴를 하고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판하여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긴급 발표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물러나면 중국의 새로운 1인자가 될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리커창 현 총리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 전 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단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에 그치는 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8%를 기록해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실업 공포가 급속히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대량 해고는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 표적이 돼 사업이 위축된 빅테크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지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징둥, 메이투안 등의 대규모 해고를 시행했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의 중국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파산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 여름에 중국에서는 사상 최대인 1076만 명의 대졸자가 배출될 예정인데요. 온라인 매체 펑파이는 입사일 상하이의 화등정법대학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이 2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문건을 입수해 보도해 중국 전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대규모 해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인 1076만 명에 달하는 대졸자가 배출되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가 한순간에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요. 취업난 속에 명문대 졸업생들이 눈높이를 낮춰 일자리를 찾는다는 뉴스도 사회면 헤드라인을 자주 장식했습니다. 최근 인구가 19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인 저장성 수이창현은 24명의 신규 공무원을 선발했는데 저장대, 푸단대, 상하이 교통대 등 명문대 출신 석박사생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중국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20차 당대회를 통해 자신의 장기 집권 시대를 발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 파산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탈중국을 강력히 외쳤던 트럼프 때부터 지금까지 꿋꿋하게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던 애플까지 최근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을 철수시켜 다른 나라에 옮기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수많은 중국 내 애플의 협력사들 뿐만 아니라 애플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탈중국 러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접 고용 효과까지 고려하면 수백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해마다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 삼성과 SK, LG 등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협박성 경고 메시지를 연일 날리며 외교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한 뒤에 한국과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로 격상하며 밀월 관계를 과시하자 시진핑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길 원한다 하며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이 있고 승냥이가 오면 사냥총으로 맞으리라 라는 노래 가사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는 충격적이게도 중국이 한반도에서 벌인 6.25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하는 삼강령 전투를 다룬 영화 삼강령의 삽입곡 나의 조국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을 비판하며 6.25 전쟁을 연상시키는 노래 가사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얼마 전 미국에 의해 공개된 중국의 최근까지 극비에 준비해온 한반도 침공 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당시에도 에이 설마 중국이 21세기에 그런 일을 벌이겠어? 라고 생각한 분들이 대다수였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중국이 6.25 전쟁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에 도발을 걸어오기 시작하면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도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국을 지키고 중국을 공격할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 같은 미국 동맹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퍼 전 장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와 관련해서 쿼드가 한국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쿼드 가입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만이 요청할 경우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대만에 파견할 것이라며 한미 새 연합작전 계획은 중국을 겨냥해 세울 것이라는 강력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완전한 공동체 선언을 한 이상 새로운 한미연합군은 지상 최강군이 될 것이라는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발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공개한 순위에서 미국은 1위, 한국은 6위입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조만간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무기에 적용시키면서 한국이 전 세계의 군무기 체계를 완전히 뒤흔든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10수년 된 탱크에 미사일 사거리만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무기를 뽐내고 있을 때 한국은 인공지능 기반 운영 체계와 최첨단 신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국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다목적 무인 차량이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대로템이 개발 납품한 다목적 무인 차량은 자율주행을 통해 지정된 경로를 스스로 정찰하거나 물자이동, 전투임무 수행 등 미래 전장 환경에 필수적인 기능을 모두 갖췄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는 이름 그대로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형 전투 차량으로 꼽힙니다. 차세대 전차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운영체계가 적용되고 무인 포탑과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치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중국의 낡은 전차들 1000대를 갖다 놓아도 압승을 거둘 만큼 엄청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화 시스템과 미국의 오버에어가 합작해 거의 완성시킨 전기식 수직 이착륙 기체 버터플라이도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 시험 단계를 거쳐 지상 시험을 통한 성능 검증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요.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해 전기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군무기에도 적용해 군사체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이렇게 한미연합군의 중국군의 패배가 너무나 뻔해 보임에도 오로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렇게 위기 상황임에도 블록체인을 이용해 중국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이상한 발표만 하자 새로운 중국의 1인자로 지목되고 있는 리커창 총리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중국 텐진시의 당기관지 천진일보 웨이시엔에는 짤막한 부고가 떴습니다. 올해 59세인 랴오권신 텐진시장이 전날 돌연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웨이신에 실린 부고는 27일 중공 텐진시 부서기 겸 시장 랴오권신 동지가 돌발 질병의 응급조치도 소용없이 불행히 세상을 떠났다. 향년 59세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시자진, 시진핑 사단으로 분류되는 랴오 시장의 사망 소식은 이튿날 신문 지면에서 보도되지 않았고 텐진시 정부 홈페이지에서 그의 이름을 재빨리 지워졌습니다. 랴오 시장의 돌연한 죽음이 놀라웠던 건 그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리흥중 텐진 당서기 후임으로 권력 서열 25위권의 정치구 위원 진입을 노리던 다크호스였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치권에서는 주요 인물의 돌연사나 의문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2019년 10월 제19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폐막일에 돌연사한 련세펀 충칭시 부서기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충칭시 당국은 런 부서기가 급환으로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홍콩 명보는 그가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중 베이징 증시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런 부서기는 충칭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이자 차기 최고 지도자로 유력한 천민얼 당서기와 탕량즈 시장에 이은 3인자였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던진 충격은 컸습니다.
럼프서기의 사례처럼 중국에서는 공산당 고위 간부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경우 이유를 밝히지 않고 돌연사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의 젊은 나이에 돌발 질병으로 숨졌다는 랴오 시장의 죽음에 석연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달 18일 뉴스위크 일본판은 부패 추방을 목적으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주도해 만든 염정공작회의가 지난달 25일 열린 지 이틀 만에 랴오 시장이 돌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파 고위 관리가 연루된 부패 의혹이 랴오 시장 돌연사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잡지는 덧붙였습니다. 리 총리가 주도한 이 부패 추방 운동에 시진핑 최측근들을 정조순했고 이 과정에서 랴오 시장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은 최근 베이징 정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리 총리의 부상과 무관치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서열상 2인자인 리커창은 산 연임을 노리며 국정 장악력을 확대해온 시진핑의 기세에 눌려 오랫동안 잊혀진 총리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경기 침체까지 심화하면서 3연임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9년여간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유명무실하던 총리의 권한이 최근 한 달 사이 격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 주석 중심의 권력체계 속에서 잊혀진 2인자로 평가받던 리커창 총리가 최근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휘청이는 와중에 리 총리의 주도의 거시경제 정책을 의미하는 이 리코노믹스가 귀환해 시진핑을 몰아내고 새로운 중국의 1인자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